그리고 인사하는 거. 자, 같이 예. 인사합니다. 네. 네. 예, 시작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저희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네. 채팅창에 이제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고 또 내 아이 점수 익명으로 나오잖아요. 그 익명으로 나온 점수 올려주시면 저희가 환산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지원 조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떠도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 또 불안하신 점도 있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나름의 생각과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또 공지할 사항은 오늘이 자연 인문계잖아요. 예, 자연계는 인문계. 언제 하죠? 자연계열은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네 합니다. 네, 이틀 뒤에 같은 네. 시간에 한다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울대부터 해서 주요 인서울 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김진주님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합니다. 네, 식사를 하셨습니까? 네, 황일아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뭐 같이 좀 설명회 때도 오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입시 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합, 뭐 요강 이런 특징 보면서 설명을 하고 예.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는 옆에는 이제 꼼수 김대현 연구원입니다. 예, 이제 제가 뭐 갑자기 호가 꼼수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대학이 어떤 원하는 어떤 정시의 인재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불리를 판단할 적에 좀 빈틈을 파고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연구한 끝에 꼼수라는 호가 붙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예. 요강을 보면은 다양하게 선발하는데 그 안에 이제 대학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배치표 상단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랄지 최대한 학생들을 상위권 학생을 모으고 싶은 어떤 그런 방법도 좀 존재하거든요. 저는 이제 노꼼수입니다. 오히려 이제 꼼수보다는 전공으로 가자 쪽인데 약간 꼰대의 마인드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마인드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네. 학교별로 조합하면서 네. 문과의 입시의 특징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교차라든가 이런 것 같이 섞어가면서 얘기해 보죠. 네. 예, 예. 지금 네. 지금 우선은 뭐 서울대학교부터 뭐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부터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의 경우는 지금 올해 뭐 작년이랑 어떤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냥 탐구 과목에 있어서 이제 그 표준 점수가 그대로 이제 반영된다는 점이 좀 크게 바뀐 것 같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자유전공 학부가 그야말로 기존의 서울대학교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응시 기준인 뭐 제2외국어 한문 또는 뭐 과탐 원투 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국수 영탐으로만 반영한다는 것.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투과목이라 제2외국어에 대한 자유로운 과목이 자유전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가 원래 있었는데 변표 자체가 원래 사탐이나 과탐 선택의 유불리를 막고자 하는 의도인데 네. 워낙 그것 때문에 뭐 투과목 선택자랄지 예, 이런 예. 쪽에서 기피하거나 이런 게 있고 그 투과목 때문에 또 표점이 낮으면 네. 또 혹은 뭐 백분위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어디든 유불리가 존재하는데 그걸 변환 표준 점수로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머리만 굴리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표준 점수를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소위 탐구 영역 과목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그대로 그 성적 그대로 반영되고 보정이라는 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유리하게 되죠. 과탐이나 사탐 표점이
70은 넘을 것 같습니까? 아, 글쎄요.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지금 사탐은 비교적으로 쉬웠다라는 평이 많고, 네.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이제 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지금 표준 점수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뭐 생활과 윤리 같은 그런 그 일부 과목들이 지금 이미 만점이 표준 점수 70점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과탐의 경우는 지금 물리학이나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원, 그러니까 물리원, 생명원, 지금 지구원 등이 그 만점이 지금 표준 점수가 이미 74, 75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표준 점수가 될 테니까 예. 아마 올해 입시기관들이 예. 뭐 교차된 어떤 그런 지원 문제도 있고 또 게다가 선택형 수능, 통합 수능 된 부분에 대한 점수 추정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니까 네. 저희 이제 저희가 조용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이 시청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마디가 이제 네. 있으면 저희가 또 그거 보고 저희가 해드리는 건 거기 말 그대로 소통하면서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초반부터 너무 높은 대학을 서울대학교를 다루는 바람에 이게 그렇습니까? 그 질문하기가 망설여진 게 아닌가 하는 네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뭐 차근차근 어떻게 네, 그렇죠. 오늘 서울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대학들도 모두 다 얘기할 거고, 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 설명회 때 만든 이렇게 가채점 설명회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투수 네오 일산의 입시 자료집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교별로 한 장에 전년도와 올해 모집 요강 비교하고 모집 인원 증감 이런 거 비교해 놓은 거니까 잘 만들어진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 계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론 전년도보다 이게 모집 인원 자체가 뭐 늘어난 거는 이제 서울대뿐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게 아마 군 변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거의 뭐 모든 모집 단위가 나군으로 이동해서 이제 이동해서 모집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또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의 변화만 놓고 봐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서울대 한 인문 계열이 한 46명을 지금 최초 모집 인원을 했다가 올해는 이 인문 계열만 해도 79명으로 전년보다 한 33명 가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지금 모집 인원이 거의 한 개 학과 이상이 더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크나큰 어떤 변화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쪽에서 또 100명 내외 또 인원이 늘어나니까 네. 왜 문과인데 왜 자연계 얘기하냐면 물론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자연계나 인문계 인원이 늘었는데 서울대는 특히 자연계열의 인원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교차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계를 그대로 지원해서 이번에 바로 안정으로 적정으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룹으로 어쨌든 그 성적대 학생들이 쓰는 대학 중심으로 한번 연세대라든가 고려대학교 이런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우선 그러면은 이제 연세대학교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사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뭐 모집 인원이 또 물론 늘어난 거는 이제 어디든 간에 마찬가지긴 한데 군이 또 일단 첫째로 이동을 했습니다. 군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서울대학교였던 반대편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서울대학교를 피해서 그 반대편인 가군으로 이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뭐 경제학부나 그 다음에 일부 어떤 그 상경계열에서도 좀 모집 인원이 늘어났지만 또 역시 자연계열도 모집 인원이 같이 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다뤄봐야 될 중에 하나가 이제 반영비 같은 경우가 뭐 작년과는 큰 다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온건하게 좀 입시 계획을 짰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바뀌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탐구 영역 반영비가 또 중요한 게 연고대를 서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민할 때 탐구가 16.5를 반영하는 연세대를 쓸 거냐, 그렇지 않고 더 많은 28.6인가요? 네,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는
고려대를 쓸 거냐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보고 탐구를 못 봤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문이과 특히 이제 문과지만 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보다는 탐구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방어할 수 있으니까 이과 학생들에게는 수학이 강점인 학생들이 몇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울대를 써놓고 연대 문과를 써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예. 그건 꼼수가 아니라 노림수 같은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과탐 자체가 워낙에 변별력이 높고 난이도가 있게 나와서 예를 들어 지금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을 지금 약간 상향해서 소신해서 찌른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 뭐 상경계열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 교차 지원의 대상으로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약간 연대가 마침 또 탐구 반영비가 연대는 한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6.5%고 고려대학교는 28.6%나 되기 때문에 여기 서울대를 찌르는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네. 교차 지원을 할 적에는 연세대학교 상경계열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탐구 비중도 적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예. 그 쿠 오렌지님이 혹시 이 논술 라인도 잡아주시나요라고 하는데 성적을 그래도 가채점 입력하시면 저희가 추정하는 치지만 이제 대신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논술 라인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예, 예. 성적 이렇게 원점수에서 네. 국어 한 다음에 슬러시, 수학 슬러시. 물론 수학도 이제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적이냐 기하냐 선택해 주시고 영어 또 성적. 그 다음에 네. 탐구 선택의 과목별로 성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문과니까 뭐 사문이냐 생인이냐 이겠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버퍼링이 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뭐 그런 거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지체되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약간 그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을 상향해서 찌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문과보다는 훨씬 더 연세대학교 문과가 좀 매력적인 그런 교차 지원의 대상이다. 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지금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점수 1점으로 네. 그거 가지고 유불리가 생기니까 네. 문이과에서 또 게다가 대학의 나름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또 그런 거를 예.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나중에 졸업은 혹은 뭐 대학은 뭐 대학 생활은 그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점수로 유리한 데를 찾아갈 테니까요. 또 게다가 뭐 AI랄지 어떤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걸 또 찾아주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제 고대 인문 계열의 경우는 이제 국어가 35.7%, 네. 수학이 35.7%, 탐구가 한 28.6%라서 네. 이제 연대보다는 탐구 반영 비중이 높고 대신에 이제 고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네. 뭐 가장 크게 모집 인원이 거의 네. 뭐 더블이 되었다. 이게 네. 대학교 하나가 거의 네. 새롭게 생겨난 네. 것에 가까울 정도로 황희라님 대부분 올려주신 거 저거를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라인일지 한번 잡아보시고요. 황희라님이 이제 언매 80, 네. 수학 확통 84,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사문 48, 생일 42의 성적을 거뒀는데 올 수능에 요 성적을 받은 부분으로 정시 지원 가능성을 물어보시고요. 문과 학생 수학 1등급 또 서정희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비중에 대해서 추정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 물론 9평이나 6평의 그 비중은 아마 아실 겁니다. 10% 미만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그 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확률 통계도 표점이 14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문과 학생들이 이제 6평, 9평 응시할 때 특성화 고등학교랄지 그래서 수능을 원래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이 9평, 6평 학교에서 보니까 그냥 시험 보고 찍고 자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가 한 학생을 아는데 그 반에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은 그 학생 하나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그 그룹들이 빠져나가면서 평균이 높아지고 또 반수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평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우리가 6평, 9평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 김현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지금 제가 잠깐 입력한 게 이제 그 황희라 바쁘시네요. 네, 예, 황희라님께서 황희라님부터 예, 말씀하시죠. 예, 황희라님께서 어쨌든 김현구도 저랑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잠 넘어가겠습니다. 예, 황희라님께서 이제 엄매 80에 확통 84, 영어 2, 사문 지금 48, 생윤 42의 그런 원점수를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학교 라인이냐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채점 상황에서는 엄매가 80점이면은 거의 2등급 한 상위 정도로 보이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리 같은 경우는 한 2등급 상위입니다. 1등급을 넘어서기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제 점수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하게 1등급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유는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뭐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그 등급으로 이제 지금 조금 판단하면 천천히 말씀드리면 뭐 국수 영이 한 지금 논술을 보러 가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학교가 어느 정도 라인일까요를 말씀 주셨으니까 대략 저희가 추정한 라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가장 반영비상으로 맞는 대학이라 한다면 일단 외대 인문계열 정도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외대 인문계열 정도를. 외대인데 왜 2등급 영어 2등급인데 어떻게 외대냐 하시는데 올해 외대가 영어가 이제 7점 1등급 7점에서 7점 감점 1점과 2등급 7점 감점이 2점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김영구가 잘 얘기하셔서 외대 쪽의 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대가 영어 감점 비중을 확실히 이게 줄였기 때문에 약간 올해는 한국 외국어대가 아니라 한국어 대학의 그런 그 감이 있는데 지금 저는 한국 외대에서 외를 빼고 한국 대학이라 한 거죠. 개그감이 쩝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대 정도를 좀 보세요. 지금 예. 쿠오렌지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원점수로 이제 지금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논술 보러 갈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주셨는데요. 언매가 64 플러스 22. 확통이 63, 그 다음에 선택 14가 되네. 공통 63, 선택 14. 한지는 48, 세지 50 만점이고요. 영어 2등급인데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논술 보러 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지금, 저는 지금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은 탐구 영역 성적은 좋은 편이고요. 탐구 영역 성적이 좋고 확통 같은 경우가 지금 77이면은 77입니까? 이게 지금 77인데 한 거의 2등급 한 상위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문이 46에 생윤이 44면은 현재 지금 추정컨대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편차가 있겠지만 거의 1등급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아마 이 친구가 그 언매 성적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정시로도 한양대 미커 정도를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소위 상경계열 쪽에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주장은 아니고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하면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죠. 한양대 상경계열이 이제 또 거기 파이낸스 경영 이런 때가 또 이제 약간의 교차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이제 반영 비율에서 조금은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자원들이 좀 상경 가는 자원들이 미디어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동적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해서 나는 꼭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학교를 바꾸게 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마 대학의 가치인지 아니면 학과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두 생각에 엇갈리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다 쪽이고, 그러니까 정시로. 근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쪽이 이제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답이 되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위에 거 다음 또 말씀드릴까요? 아무튼 떠나지 마시고 저희가 학교별로 또 계속 얘기를 좀 드리니까 제가 연대 고대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소성한 라인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는 길게 하면 좋은데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가
또 실체점 설명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설명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현장에 오셔서 요즘에 방역도 잘 돼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깨알 홍보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요, 우리 김주석? 예, 지금 다음에 그 성적을 지금 가지고 이제 미셸님인가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화작이 지금 아마 지금 75점으로 잡히면은 지금 거의 뭐 이거 2등급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2등급 아니면 까딱하다가 3등급대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2등급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지금 확통을 응시해서 64점 가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히 아마 3등급 정도로 저는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지금 80이라고 했으니 딱 다행히 뭐 2등급 이제 컷에 딱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나 그 다음에 이제 생윤 같은 경우가 46, 44면은 거의 뭐 한 2등급에서 1, 2등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지금 이제 만약에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가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좀 상향으로 한번 숙대 정도 한번 좀 질러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점수 범위로 하면은 사실 이제 아마 그 국민대 세종대 정도급으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비슷하게 추정을 하는 다른 기관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은 뭐 여학생 같은 숙대, 그러니까 올해 또 이제 숙대가 이제 표준점수로 반영 방식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학교에 학생에게 맞는 걸 찾아보면 청명예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셸님 그 지금 이 올려주신 아이의 성적이 뭐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숙대가 아닌 또 다른 대학도 고민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숙대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숙명여대 인문계열의 경우가 국어 반영 비중이 35%, 수학이 25%, 탐구가 20%, 영어가 20%이기 때문에 수학 비중보다 국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수학이 3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숙대 인문계열, 가군의 인문계열 쪽을 우리가 타겟팅을 한다면 좀 승산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문계열이나 의료학과 쪽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그 다음에 여학생이네요. 미셸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여학생이라면 숙명여대 쪽을 저희가 추천하니까요. 나중에 성적이 좀 나와보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가 가채점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선생님이 서버가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 준비했던 직원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시작할 때 이렇게 그 서버에 약간의 렉이 걸린다고 하죠. 버퍼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계신데 불쌍해 미치겠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이님이셨나요? 그 지금 달콤 짭짤님 쪽은 요거 그 위에 그 과탐 표점이 4탐보다 높으면 과탐을 선택한 경우에 원점수가 동일하면 과탐 선택자가 경제학과를 지원하면 유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과탐 표점이 4탐보다 높으면 과탐을 선택한 경우에 원점수가 동일하면 원점수 동일하면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탐 표점이 높으면 경제학과 지원하면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미적기학, 뭐 과탐 이런 거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과탐이 높은 아이가 그러니까 70점을 넘고 문과 학생들의 성적이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거보다 낮을 경우 이제 뭐 지원자가 어떤 그룹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경제학과건 경제학과가 아니건 간에 교차할 때 과탐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너 과탐이니까 뭐 없어, 뭐 감점할 거 이런 거 아니고 사탐 선택한 학생들에게 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거기 김대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그 전제 조건이 탐구 반영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아예 뭐 없거나 거의 보지 않는 식에 가까운 시립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예를 들면 시립대는 탐구를 15% 반영합니다. 문과 쪽에서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보정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별력을 주지 않아요. 물보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그래서 학생들의 백분위에 대해서 거의 백분위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고. 그렇습니다. 이 현재 입시에서는 시립대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저 경우 탐구를 유리한 학생들이 시립대 쓰면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탐구를 얘기를 망치는 하는 아이들이 교차 지원해서 네. 시립 때 상경을 지금 많이 저희가 가지고. 문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교차를 해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저는 미리 그 전에 말씀드리지만 수학 성적의 표점을 봤더니 또 이과 학생들의 표점을 봤더니 막 물밀듯이 교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상경계열 중에 뭐 45% 반영하는 중앙대 경영이랄지 예. 이런 정도가 교차가 가능하고 또 이제 이과 애들은 이과적인 거라든가 취업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 시립대 세무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 네. 그런 중심으로 학생들이 쓰지 굳이 예전처럼 뭐 포괄적인 경영 쪽을 지원해서 오거나 이러는 거는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연대고대 쪽으로 그렇게 교차하거나 이런 애들보다는 중대나 경희대, 뭐 서강대, 서강대, 경희대도 아니 경희대는 아닌 것 같고 거기도 한대 이제 상경. 거기 반영비율이 좀 제각각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이렇습니다. 뭐 아까 김대현 연구원님께서 제 네. 성적과 다른 분의 성적을 네. 섞어서 답변을 주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톡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성적이 뒤죽박죽 섞여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한양대 미커 논술을 보러 갈까요, 말까요가 지금 이제 그 자기 질문이었다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시 좀 답변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지금 엄매가 이게 지금 64 플러스 22면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압도적인 어떤 그 1등급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양대 미컴 저는 논술을 보러 가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아까 저기 센터장님이 약간 좀 보러 갈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채점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직 정시를 치르지도 않았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입결이 나오기 네. 때문에. 김영구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이분이 뭐 얘기하는 예 거야? 뭔가 성적을 섞어서 저희가 답변 주셨다고 하니까.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평소에 이렇게 좀 격이 없이 지냅니다. 네, 그래서 농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좀 예. 썰렁하죠. 뭐 그래서 아까 고려대 얘기하면서 고려대가 또 모집 인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합격선이 좀 그래도 내려가거나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고려대를 고려하라 뭐 이런 식의 계기도 하고 네, 웃어줘서 감사한데요. 예,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렇지만 우리 김영구의 아버지 뻘 되는 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연세를 고려하시게 이렇게 좀 정도로 해서 좀 애교 있게 넘어가도록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금 그게 계속 약간 지금, 상담이 밀려 있는데 이거 그게 아니라 예. 지금 보시면 달콤 짭짤님의 그 지금 그거를 성적을 입력해서 답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김대인님 아래쪽에 달콤 짭짤. 이제 찾았습니다. 아 지금 국어 언매 50에 70, 20. 예, 국어 70이면 대략 한 3등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확통이 지금 도합 거의 뭐 한 76 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확통이죠. 확통이 76이면 거의 대략 한 2등급에서 뭐 그 정도 내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등급, 2등급, 3등급이 사탐은 압도적으로 잘 보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일단 네. 그거 대학 네. 라인을 좀 잡아 보시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엑셀 작업도 하고 같이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또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또 모의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모지라는 서비스도 있어서 성적을 입력하면 그거에 대한 추정을 좀 해줍니다. 제가 사이사이 이제 성적에 대한 얘기 말고 또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이런 걸 물어보셔서 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주희님께서 올해 수학 점수 계산법이 좀 달라져서 네, 맞아요. 수원택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거기 네, 입력을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핀잔을 조금 줍니다. 이게 엄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유불별로 유불리가 생겨났는데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생겨났는데 작년 입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 점수 계산법이 달라졌다는 게 이제 아마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문과와 이과 가형 나형 했던 것들이 좀 이제는 이제 통합했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적 선택한 애와 확통 선택한 내 아이는 확통을 선택했는데 유불리가 어떻게 생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계산 계속 하시고요. 네, 지금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예. 그럼 막간에 이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미 예상했던 6평, 9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가 생겨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가채점 성적이 나와봐야 되겠고요.
또 시중에는 또 모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분포나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가 작년 입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저 입시 전문가들도 결과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미리 예언하기나 활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는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이유민님께서 다시 영상 올려주시는 거죠라고 했는데 예, 뭐 영상은 영상 올려 주시고 여기 남아 있겠죠? 네, 인터넷상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버퍼링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촬영한 걸 계속 말씀드리죠. 네, 지금 일단은 뭐 네. 아까 그 한참 위에 계시는 분이 달콤짭짤님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제 뭐 생윤, 사문 성적을 이제 불러주셨는데 우선은 수학 반영비가 이제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시는 것이 그래도 아이한테는 좀 조금이라도 남는 네. 그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인서울을 하고 싶다라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대학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은 저는 좀 상향으로 만약에 쓴다면은 일단 단국대학교 축전 캠퍼스에 아마 상경 계열 정도를 좀 일단 상향으로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제 단국대 축전 캠퍼스의 경영경제대학의 경우는 수학 비중이 35%, 국어가 25%, 또 영어가 25%, 탐구는 또 20%로 이제 수학 반영비가 국어보다 압도적으로 또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수학이 2등급을 좀 활용을 해서 단국대를 좀 이렇게 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원서 라인을 이제 좀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서둘러 볼까요? 예, 그다음 제이님 또 기다리신 분이 계시면 오래 기다리시면 또 예. 아무래도 좀 예. 그러니까요. 제가 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예. 김대현님께서는 우리 제이님 예. 화작 70, 확통 70, 예. 영어 83, 정법 50, 사문 42. 요 부분에 대한 라인을 좀 잡아주시죠. 네. 화작 70이면은 일단은 뭐냐 빼도 박도 못하게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확통이 지금 70점이면은 그냥 한 2등급에서 3등급 뭐 그 정도 사이를 지금 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2등급에 영어는 2등급 맞죠. 그 다음에 정법이나 사문은 역시나 뭐 잘 봤으니까. 근데 이 성적이면 역시나 이제 확통 성적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국어 자체보다도 좀 높게 평가돼서 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앞서서 다뤘던 그 분과 거의 성적대 크게 뭐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통 성적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단국대보다는 약간 그 밑라인에서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점수대가 거의 다 또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네네. 계셔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네. 보면 학생이 정치와 법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만점 받았는데 그 최근에 탐구 하나 반영하는 학교가 이제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물론 이제 명지대학교에 탐구 하나 반영하니까 몰릴 사람이 있겠지만 명지대학교도 한번 고민의 대상으로 소신 지원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KMK님이 또 올려주신 거를 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점수를 계속 올려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참고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갖고 있는 DB나 이런 부분들은 이투스 기반의 저희 연구소 거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이고 그런 거니까요. 저희도 그때 말씀드리고 또 물어보시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투스 모의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성적 입력하면 예상을 해주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엑셀 기반으로 사용하지만 DB는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씀 주시죠. 네. KMK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확통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성적 자체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실 텐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저는 가천대학교를 한번 상향으로 좀 찔러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이제 가천대가 올해 그 수학 과목을 이제 한국사 과목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이제 네 과목을 그렇죠. 보는데 그 안에 한국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목을 아예 그냥 던져버리시고 차라리 한국사 1등급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를 해서 가천대를 한번 좀 상향으로 좀 다소 기상천외하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꼼수다 이렇게보다는 수학 망한 학생들은 한국사 대체하면 됩니다.
한국사 대부분 1등급 받았을 텐데 예. 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가지고 환산이 되어 가는 거죠. 네. 일단 나중에 치열하게 몰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아, 여기도 하나의 내가 원하는 데구나라고 해서 거기서는 또 한편으로 내 불리함을 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셔야지 안 찾아보고 그냥 모의 지원 서비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런 대학이 있다는 걸 먼저 중심을 잡으시고 원서 조합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말씀 주신 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포도나무님이 또 주셨는데요. 네. 거기에 포도나무님을 입력을 하시고요. 네. 보이세요? 이게 엄매 네. 89회. 네. 그럼 제가 예. 김소영님 거를 또 말씀드릴게요. 예. 정시에서 통합 선발인 경우 문이과 구별 없이 선발하는 건지 문이과 인원이 따로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점수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정시에서 통합 선발인 경우 문이과 구별 없이 선발하는 건지 문이과 인원이 따로 있는 건지 이건데요. 사실상 이제 계열 구분이라는 게 사실 없어진 게 이제 최근에 입시이긴 해요. 그래서 뭐 단과 대학을 보면은 이거 이공계구나, 이건 인문계구나를 알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게 문이과 인원은 일단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학과, 뭐 전기전자공학과, 뭐 여기 쪽에 국어국문학과, 경영 인원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대학들이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문과도 이과를 쓸 수 있고 이과를 문과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데 이과 과목의 속성상 학생들이 공학을 공부할 때 미적분이라든가 기하를 공부하지 않고는 사실 공학 공부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를 공부하고 이공계를 오지 못하도록 미적기하에 대한 지정을 해놓은 대학이 수도권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과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이공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성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 자체를 그대로 이제 선택권을 준 거죠. 원래대로의 의도는 이제 그거였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문과가 이과로는 교차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된 거고 이과는 문과로 교차하는 것이 살짝 문이 열린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소영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포도나무님 또 네. 열심히 지금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네. 거의 뭐 어지간한 조건들을 다 갖추신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어느 특정한 어떤 학과를 집어라 하는 건 사실 좀 현재 시점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아직 뭐 어떤 그 확정적인 어떤 그 채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서울대학교 문과 어느 과 정도라고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사회과학 계통을 한번 좀 타겟팅을 해서 네. 상향으로 일단 물론 칠러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을 좀 상향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다른 군에 예를 들어 네.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나 고대에서 조금 안정을 쓰시고 네네. 서울대 사과 정도로 좀 타겟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도 뭐 학생 성적을 보니까 우수하고 예. 또 지금 보니까 현재 서울대 충분히 지원 가능한 성적이 나오니까요. 네. 저도 그런 쪽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주희님께서 언매 뭐 미적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예. 화작 지학인데 요거는 자연계열이 이제 자연계열인데요. 박주희님은 내일 모레 이 장소에서 7시부터 또 다시 간담회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주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문계열 학생들 학부모님과 간담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김호경님께서는 이제 미적을 선택하고 사문 동아시아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네, 상경 쪽 희망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좀 계산을 해 주시면요. 예. 실제로 상경 계열 쪽은 현재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아마 미리 좀 해보셨겠지만 상경 계열 쪽은 한양대와 그러니까 중앙대 그리고 이제 서강대의 메리트는 지난해 대비 사라졌죠. 그 표준 그렇습니다. 점수에서 이제 10% 반영하고 거기서 또 다시 45.2를 반영 비율까지 적용하던 학생들이 받은 점수가 사실상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메리트는 사라졌고 반영 비율이 좀 센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상경계열 쪽에 물론 교차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 네. 그 상경계열 자체가 또 이렇게 추합이라든가 같은
일단 문과로 따져도 가장 경쟁률이 높거나 합격선이 높은 대학이다라는 점. 그래서 네. 이과 쪽 입시와 문과 쪽 입시는 제가 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과는 학과 중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학교를 본다고 하는 거 또 댓글로 학교 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문과는 학교의 가치를 더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심리전도 좀 더 쓰는 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경영학과 쪽에 뭐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높게 배치가 되어서 이제 원서를 쓸 때 내 점수가 남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추합이 된다 하더라도 합격선이 뚝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확실하게 점수가 남으면 상경계열을 쓰시는 게 맞지 어중간하다 그러면 변수가 많은 게 문과 입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6평, 네. 9평 때 아마 모의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좀 잘 나왔는데 수능도 그러지 않겠냐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상위권 학생들도 만만치 않은 표준 점수를 얻을 것 같다.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포도나무님 쪽. 아니 김우경님 아까 포도나무님은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우경님께서 우경님. 네. 이제 말씀해주신 성적들을 보면 이제 연고 희망하고 있는데 상경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적 88점이 굉장히 그 이제 표준 점수로 땡기면은 뭐 거의 1등급 상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교차라는 개념도 참 우습지만은 만약에 이제 연고 상경계를 지원할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연대 같은 경우가 또 크나큰 어떤 메리트를 누릴 것 같고 고대에서도 크게 그렇게 뭐 불리함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 경제 이런 계통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대학교 경영 쪽에는 그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을 넣는 친구들이 안정으로 거기 많이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차라리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뭐 고대 쪽을 한번 좀 타겟팅을 해보시는 게 이번에 너무 떨릴까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게 또 주인장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번호표 발번하고 기다리신 분들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아래쪽에 호야님 쪽 말씀도 그렇죠? 네. 호야님이 아유 언매 85, 확통 85, 영어 2등급, 사문 47, 경제 48. 고대 미디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매 85면은 또 확실한 또 1등급이 되겠고요. 네. 확통도 지금 85면 확통 85는 1등급은 안 되고 이제 뭐 그냥 한 2등급 상위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문 경제야 뭐 당연히 1등급 정도로 보이는데 고려대학교 미디어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엄매 자체가 워낙에 잘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고려대는 또 영어 반영 비중이 또 연세대랑 또 다르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감점제를 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2등급이어도 좀 덜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고대 미디어는 일단은 카드를 쥐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학생 우리 저 썬킹님이 또 주는데 남학생 화작 72 수학 기하 여기도 저 썬키님께 물리하고 지학인데요. 인서울 어느 정도 쓸까 이렇게 하는데 문과 쪽이라서 사실 뭐 문과 쪽인데 이제 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문과 간담회라서 자연계 학생들은 내일 모레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요거를 문의 주신 거 분명히 자연계인데 교차를 문과 어디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좀 여기 오늘 시간과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과 쪽의 얘기를 진행하니까 이과 쪽 간담회 내일 모레 7시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주희님 아까 제가 답을 드렸고요. 자이언트 참치님. 네. 지금 남학생이라고 하는데 언매가 73점이면은 지금 한 3등급에서 2등급 사이를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관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통이 66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3등급입니다. 64점입니다. 64점입니까? 네네, 64점. 그럼 3등급입니다. 예, 학통이 64면 3등급. 그리고 뭐 한국지리는 그냥 안 봐도 그냥 1등급이긴 한데 이제 좀 사회 문화가 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는 39점이란 말이죠. 그럼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332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남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상해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제 밑으로 가면은 아마 국민대나 세종대 정도로 보이는데 크게 반영비상으로 이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서 아마 거기도 상향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원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반영비 얘기하지만 막상 이제 혼전이에요. 예, 그 예. 대학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거기가 강해서 가는 친구들보다는 성적이 딱 그 학교에 맞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상 보다 보면 추합이건 추초합이건 이렇게 예비본을 받은 학생들의 그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말한 학교의 반영비랑 좀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반영비가 맞는 학생이 꼭 그 학교만 맞겠습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맞게 되니까 추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원칙은 반영비를 따지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대학 라인 안에서는 약간 비율이 맞지 않아도 학과의 보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만 보정하는 게 아니라 학과도 나름의 그 안에서 조절하시면서 원서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국민대, 세종대 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네. 포도나무님이 이제 계속 이제 네, 포도나무님은 이미 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가군 의대 지원 학생이 아, 네. 서울대 문과 교차 지원 가능성이 많을까요? 했는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어떤 문과만 하더라도 실제로 또 한의대랑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아마 이거는 가능성이 많은지 적은지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뭐 충분히 그러니까 있을 무슨 수 말씀? 있다. 여기서 충분하다는 얘기는 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의대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문과적 관점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이과적 관점이 아니라. 근데 이과는 네. 의대 붙고 서울대 붙고 어디 갑니까? 그래도 의대 가는 아이들 많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문과의 합격선이 어디쯤이냐라는 부분도 고민이 되겠지만은 서울대 문과를 쓸 의대 학생 성적이면 상당히 높은 성적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수의대, 뭐 약대부터 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사실은 의대지 서울대 그 자체의 인기는 좀 예전과 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의대 한참 위가 있고 서울대가 그 아래쪽에 보통 배치가 되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 뭐 수학 잘 보고 그러면 서울대를 왜 못 쓰겠어 이런 점수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점수가 된다 하더라도 서울대를 문과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생길까? 저희가 무의전 서비스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유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의 빈도는 없었던 거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럼 포도나무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점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니마니님에서 이제 보내주셨네요. 성적이 그래서, 네. 화작이 92점입니다. 원점수가. 네. 상당히 그 화작이 92점이면 사실 네. 뭐 압도적인 1등급이고 표점상으로는 거의 140점대 뭐 중반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은 뭐 무지막지한데 확통 84가 좀 2등급 때 나오지 않을까요? 예, 네. 2등급 대 한 상위 정도로 표점상으로는 130점대 한 중반 정도로 나오고 사실 이 성적을 가지고 경영을 간다면 역시나 근데 지금 잠깐만요. 네. 탐구에서 생윤이 44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생활과 윤리가 44점이면 이거는 2등급입니다. 생윤이 이제 2등급이고 뭐 사문이 한 43 정도면은 이것도 한 2등급인데 뭐 어차피 지금 워낙에 국어가 압도적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성적이면 연대 고대를 우리가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연대 고대도 경영 예. 쪽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대보다는 고대가 낫겠다. 예, 영어 고대가 때문에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 때문에 고대 경영을 생각해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고대 경영에 또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경영만 해도 올해 인원이 5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모집 인원이 97명으로 지난해 대비 44명 대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뭐 우리 충원 인원도 25명, 작년 기준 25명이니까 네. 거의 그 모집 인원의 한 절반 가까이는 또 예비 번호 받고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려대학교가 올해 정시에 착한 학교죠. 네, 맞아요.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입시 성적에 있어서 좀 크나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네네네.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8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작게나마 간담회를 또 시도해보고 있어요. 뭐 그만큼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또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한나의 또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또 저희가 또 새로 개원한 만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네. 다양한 시도가 있고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또 등장해서 네, 네. 또 캐릭터가 등장해서 지금처럼 이런 버퍼링 없이 여기는 유튜브를 저희가 이제 빌려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유튜브에도 조금 책임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쿠 오렌지님이 또 한 번 질문을 더 주셨어요. 예. 홀수 학년도에 입결이 굉장히 뒤엎어지고 짝수 학년도에는 입결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네. 짝수학년도와 홀수학년 입결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통합선발 후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홀수와 짝수의 입결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이제 널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널뛰기. 네. 그러니까 어느 해는 좀 어려웠다, 어느 해는 쉬웠다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무슨 해다라고 해서 입결이 뭐 높아지고 네. 정상적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통합선발이 올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했는데 네, 상당히 뭐 배치가 어렵죠. 전 대환장 파티다라고 봅니다. 네, 대환장 파티 예.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수능도 어렵고 약대는 들어왔지 모집인은 늘어났지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 이제 이 수능을 매년 보면서 그 쉬운 수능의 해는 애들은 웃는데요, 배치할 때 울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표점이 낮게 나오거나 이러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100점 받았다고 좋아하는 시대가 옛날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시험이 쉽게 나버리면 표점이 13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수능은 분명히 아이에게 받은 점수가 지금 보시면 야 90점도 안 되는데 어디 뭐 연세대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표준 점수라는 거는 이제 난이도를 반영하고 평균과 연동해서 네. 학생이 어려울수록 작은 거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네. 다 어려우면 다 점수가 내려가고 뭐 그런 해는 이제 나중에 배치할 때 좀 웃고 그런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구 오렌지님이 뭐 홀수 짝수 말씀하셨는데 뭐 분명한 건 출제자들이 첫 해 쉽게 내면 다음에는 좀 어렵게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6평이나 9평을 보면서 학생들 그 수준을 좀 판단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이고 뭐 어렵게 내고 나면서 다음에 쉽게 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과목별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전체 과목을 다 어때는 쉽게 내고 어떤 어렵게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쉽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맞아. 배치할 때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네, 정말 맞습니다. 말 그대로 동점자가 정말 너무 힘들어지죠. 많이 발생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10일 날 그 모의고사 성적표가 아니라 수능 성적표. 수능 성적표입니다. 해본 네. 소리입니다. 모의고사가 워낙 많아야죠. 네, 네. 그래서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아이의 성적을 보고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평가원에서 나온 성적을 보면서 올해 남학생이 잘 봤다, 여학생이 잘 봤다, 또 표준 점수 편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니까 변별력 이 정도 있겠다. 말씀하신 교차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발생할 거는 상위권의 문과 학생들의 어떤 포지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선생님?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그래도 그나마 국어랑 수학이 같이 다 나란히 어려웠고 특히나 네.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인문계열 친구들은 원서를 지원할 적에는 좀 살았다. 네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문과 애들만 어렵고 이과 애들 쉬운 거 아닙니다. 예, 네, 예. 이번 수능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서정희님이 이제 물고기?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가 8시까지가 아닌가요? 네. 아, 예. 네. 그 아. 저희가 좋아요나 구독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구나에서 예. 좋아요하고 구독에서 좋구나 이벤트처럼 해서 네. 좋구나 한번 해주시죠. 뭐 좋아요 구독 한번 하고요. 뭐 신규 예. 채널이라서 예. 끝나실 때 꼭 구독 말씀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아직 예. 안 끝났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게 신규 채널이라서 그렇다네. 예, 구독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스트리밍이 발생한다 이거죠. 구독을 많이 눌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채널의 구독자가 많을수록 이런 스트리밍의 문제가 덜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엔지니어 이제 뭐 윤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종소에 묻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안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서정희님하고 이제 이은지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질문 주셨으니까 답을 좀 해드려야죠. 예. 일단은 뭐 서울대 상당히 시험 잘 봤는데 예. 95, 그 다음에 확통 85, 생일 47, 사문 47, 제2외국어 1등급에 영어 1등급에 한국사 1등급. 아유, 서울대 무슨 과가 가능할까요? 아유, 일단은 뭐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아니라 일단 서울대 어느 과인지를 못 주신 거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는 기본으로 간다는 전제가 네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엄매가 95점인 분은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이제 가장 최고점을 갱신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레알입니다, 레알. 예, 제가 봤을 때는 언어와 매체가 95점이면 점수 자체가 뭐 일단은 역시나 140점대 뭐 중반으로 가고요. 145점은 안 되지만은 140점 중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확통이 지금 85점이어서 네. 이 확통이 85점이면은 이 지금 점수로는 1등급이 안 되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지만 아마 2등급 상위 쪽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윤 사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이투스 가치점상으로는 생윤은 또 압도적인 또 1등급이 맞고 사문도 지금 약간 1등급이 맞네요. 근데 이제 이게 100분 이상으로는 이게 100점 만점에 그게 아니라 표점상으로 아마 60 한 7, 67, 66 이 정도 가량으로 보입니다. 66, 67 뭐 이 정도로 가량으로 보여서 아마 서울대학교를 간다.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 건지 전 그게 사실 궁금한데. 근데 물론 상향이겠지만 올해 인문계열의 인원이 좀 늘긴 했습니다. 33명 정도 늘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표상의 점수로는 인문계열 이하가 되지 않을까, 지원한다면. 그래도 국어가 워낙에 잘 본다. 잘 봐서. 네. 이거는 인문계열 선에서 그 위아래로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예. 엑셀 쪽에서는 우리 지원 배치 참고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사범대 쪽 정도를 네. 일단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사범대는 아시겠지만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는 일단 1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이게 동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질러야 됩니다. 수학 때문에. 네. 수학 때문에 좀 질러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슬슬 이제 예. 우리 김대현 김영구의 나름의 그런 게 나오죠. 질러야 됩니다. 질러야 됩니다. 이거는 노려야 됩니다. 수학이 나오는데. 85점 이게 너무 애통합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좀 아쉽네요. 저도 너무 이제 애통합니다. 성적 자체가 양호한데 확통해서 85점이니까 표점 나오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인문계열 그 아래나 그 원저리로 보는 거고 상위 학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러야 돼. 뭐 사실 뭐 저도 서울대 배치가 항상 모든 상위 학과가 맨날 상위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범계열 쪽은 면접이 있거나 또 아예 좀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윤리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이런 쪽도 아마 김대현 연구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이은지님이 또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은지님 쪽을 또 말씀 좀 할까요? 예. 이은지님이 국어 84, 또 수학 92, 영어 1등급, 사문 50, 생일 40이고요. 서울대 면접과 고대 경영 면접 남겨두고 있는데 혹시 고대 경영 정시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경영 면접이면은 일반 면접? 아니, 수학은 그럼 확통을 능시한 건가요? 서울대 일반 면접과 그다음에 네, 수학은 확통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죠? 확통 92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는 네. 저기 화작인지 원매인지 그걸 그래요. 언매로 한번 일단 보죠. 말씀 주시겠지만 예. 일단 상위 그룹 학생들의 선택이 많은 언매와 그 다음에 확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언매나 화작이든 뭐 84점 가량이면 네. 일단 1등급으로서 아마 표점은 아마 130점대 초반, 130점대 초반 정도로 나오고 네. 수학을 예를 들어 이제 뭐 확통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도 한 140점대 초반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문이 50이고 생윤이 40이다. 네. 근데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는 좀 지금 거기 제2외국어를 보셨나요? 제2외국어도 좀 서울대는 제2외국어 의무 응시거든요. 예. 그래서 점수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제2외국어 응시가 뭐 제2외국어 한문을 응시하지 않았으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자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은 뭐 올해 폭발할 수도 있겠다. 폭발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니까요. 네. 네, 서울대- 이은지님 뭐 들리시면 그 제2외국어 성적도 혹은 뭐 제2외국어 받는지 그 응시 여부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답을 더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2외국어 봤다고 하시네요.
아, 방금 올라. 네네네. 예. 수학이 뭐 서울대가 40% 반영하고 근데 뭐 그런다고 보면은 이제 떨어질 각오하고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 국어 같은 경우가 딱 그 이제 1등급 커트라인 쪽에 걸려 있는 성적이고 그렇죠. 대신에 또 수학은 또 잘 봤지만은 그래도 국어에서 표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좀 조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예. 고대 경영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도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서울대 일반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뭐 이거는 수시 지원해서 그 나름의 그 학과의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그 학과를 쓰는 것들이 일단 면접을 통해 가는 게 맞는 거고 네. 학과를 뭐 상위 학과를 쓴다라고 할 때 지금 뭐 말씀처럼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고대 상경계 정도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네. 예, 뭐 고대 저도 같은 상경계. 생각입니다. 고대는 올해 정시에서는 착한 학교. 이렇게 연대 쓰지 말고 말씀드리고 고대 있죠. 경영 쓰십시오. 연대는 네. 자연계에서 안정 쓰는 친구들 은근히 많습니다. 네. 네. 고대 쓰세요. 고대. 네. 자, 뭐 거의 마무리가 돼서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래도 도중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구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네, 하네요. 구독을 많이 구독하고 해주셔야 좋아.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끊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유튜브 차별하네요. 그러게, 아니 저도 이제 영상 올릴 때 부익부 아닙니까? 그러게 네. 말입니다. 자꾸 올려고 자꾸 찍어보실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 송출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또 댓글로 뭐 희망하시는 뭐 이런 부분 좀 있으면 저희가 행사를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니까 이게 스트리밍이 안 끊기려면 많이 촬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리고 많이 송출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제 네 예. 그렇죠. 예, 뭐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는 안 끊기게 상담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마네마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저정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정지 가채점 말고 실제점 설명회가 12월 19일 날,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시청 바라고, 또 응원 바라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또 사기 또 이렇게 예. 많이 반응 좋은 말씀 주시면 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예, 예. 만족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서정주 시인의 서정주 시인이 아니죠. 윤동주 시인. 예, 윤동주입니다. 연세를 고려하십시오. 아, 예. 윤동주 시인의 그 쉽게 쓰여진 시 한 구절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나름의 수능 시험 보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나 둘 등불을 켜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길, 빛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좀 낯간지럽긴 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또 별명도 참 재밌게 봤고요. 은지님, 또 뭐 자이언트 참치님, 또 포도나무님, 또 여기 마니마느님. 아무튼 짧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우리 김연구가 또 한마디 뭐 하실 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짤막하게 뭐 오늘 한마디 같은 화이팅. 가채점 상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채점 결과와 대학별 그 100분이 변한 표준 점수 등 네. 구체화된 지표가 나와야 보다 더 아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오늘은 일단 참고를 하시는 걸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더라도 저희 말씀은 그래도 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급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현장의 경험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구오렌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김우경 상담 감사했습니다. 김대인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가채점 말고 실제점 현장에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방역 준비 잘 해놓고 현장에서 또 우리 개인 상담이나 또 이런 자료집 이런 거 요거 이투수 네오 일산에 입사료실 가시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밤새서 만들었고 나름 네. 비교해 보시면 좋은 유익한 자료니까요. 많이 퍼날라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감사드려요. 긴 시간 저도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인사하시죠. 예. 네, 감사.